지방에 그래도 대학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없어지니까 지장이 엄청나게 많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게 일입니다, 지금. 마트라든가 택시 모든 지역 원룸 모두 지역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지금 시국입니다. 대학들이 소멸되면 지자체도 같이 소멸된다라는 지방대학의 고사를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2018년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폐교가 된 동해시 한중대학교. 당시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학교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들의 바람은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 1년이 지난 현재 동해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에 있던 사립종합대학 한중대학교. 1991년 설립돼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고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온 동해시 유일의 대학교였는데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생들로 붐비던 한중대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재단의 운영 문제로 인한 부실대학 선정.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8년 2월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건데요. 애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동해시 주민들까지 합세 공립화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동해 시민들까지 나설 정도로 대학을 살리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동해시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데 대학은 이 지역의 하나의 그 연구기관이자 경제의 하나의 그 버팀목이니까 이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 지역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골기하고 나섰죠. 한중대 폐쇄가 동해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밤낮으로 목소리를 낸 시민들. 학생들까지 나서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애썼는데요. 도와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대응책 없어 결국 폐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사립대 제도적인 문제, 지자체 무관심 속에서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은 타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고 1년 후 한중대학교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한중대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간 캠퍼스는 여전히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무성한 잡초만이 텅 빈 캠퍼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던 강의동은 현재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학교 재단의 빚 때문에 건물이 압류된 상황이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던 이곳. 하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지방대학교 학생 한 명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는 월 100만 원 이상. 학생들이 사라지고 난 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상권에 돌아갔는데요. 폐교 이후 생기가 넘치던 인근 마을은 썰렁한 유령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이곳. 마을 주민이기도 한 식당 주인은 폐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끄럽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여기 완전 해수욕장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시죠? 이렇게 밤낮이 없었어요. 예. 그랬던 곳이 좀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예, 좀 완전 절간이야, 절간. 그러니까 뭐 주민들 사는 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나와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주민들은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학생들이 이모를 외치며 음식을 주문하던 식당은 현재 사장님의 가정집으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식당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점도 있지만 지역의 활기가 없어진 점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그 대학이 하나 있음으로써 활성화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있음으로써 그 동해시 얼마나 희역이 있어요. 안 그래요?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 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어요. 아, 좋죠. 그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생기도 있고. 한중대의 폐교는 동해시 택시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학생 손님들이 사라지자 매출의 20% 이상이 줄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너무 없죠. 동해시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게 일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 4번씩 그래도 학생들 태우고 방학 때는 솔직히 서울도 간 적이 있었고 이런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매상에 저희들 입장으로선 참 매상에 지장이 많죠. 학교 내에서 뭐 행사도 없고 건물도 지금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방치해 있는 입장이고 지역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과 근접한 원룸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다 죽었어요. 원룸도 학생들 다 빠지니까 원룸도 안 좋죠. 안 좋고 이제 그냥 일용직 사람들만 장사 완전 공치는 날이 많아요. 시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비교를 하니 누가 그 네. 안쪽에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빈민가가 됐죠. 그 그래서- 정도예요? 예, 외국 노동자들 싸게 있는 여기 일하는 그런 막노동자들 그래 네. 가면 무서워요. 뭐 지역 경제를 휘청이게 하는 대학의 소멸.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걸까요? 한중대 폐교 조짐은 2015년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고 3년 뒤 교육부로부터 폐교 통보를 받게 된 건데요. 입학 설명회가 한창인 지금 실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축 등 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지역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란 2023년 대학 입학 지원자가 10만 명 줄어들음에 따라 대학 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지원을 제한하는 일명 대학 구조조정인데요.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은 물론 거의 모든 재정 지원이 제한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을 포함해 총 16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지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원주상지대와 영월세경대가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제2의 한중대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 지방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과연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역 대학은 지역 대학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중심이 되는 그런 평가 기준도 필요한데 그냥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큰 대학들만 살아나고 수도권 중심 대학, 대도시 중심 대학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지금 현재의 대학 평가 기준이라는 그 문제점들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대비해 마련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데요. 정작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특히 전국에 비해 더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정원 미달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위주의 평가로 인한 구조조정, 도내 대학 위기는 곧 지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이 위기를 실감하고 있을까요? 한중대 폐교 당시 총학생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을 제가 회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위기가 있었지만은 통일시에 찾아가든 교육부에 찾아가든 강원도를 찾아가든 다 반응은 똑같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실질적으로 해준 거는 딱히 없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중대 같은 학교가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도내 차원 강원도 쪽에서도 이렇게 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도내 2개의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강원도의 대책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네. 이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학에서 스스로 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게끔 네.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요 정도지 대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알 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시도별로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 시도 대학 담당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 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고. 그럼 자치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나요? 그게 이제 예산만 매칭해주고 있고 모든 계획 수립, 실행, 성과 보고 다 대학에서 하고 있죠.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대학의 몫이고 인구 감소에 대한 위험 부담도 대학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느끼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폐교와 함께 사라져버린 천여 명의 학생들,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 대학의 소멸은 텅 빈 캠퍼스처럼 허탈함을 지역에 안겨줬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대학의 위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내 대학과 지역의 위기, 과연 학생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지자체에선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까요? 구사립재단의 횡포로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성지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학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는데요. 지난해 투표를 통해 총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구재단에 의한 파행적 운행으로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위기를 맞은 상지대학교. 교육부의 사립대학 정책에 일부 책임을 물며 불이익 처분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상지 영소대와의 통폐합을 거쳐 새로운 시작을 알려왔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지대가 폐교 혹은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예상되는 피해액은 총 996억 원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인근 상인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또 안 좋은 평가들을 받고 해서 상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뭐 학교 입장에서는 또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통합하는 데는. 여기는 뭐 상권뿐이 아니라 원룸도 여기가 원룸들도 상지대 학생들 때문에 사는데 어쨌든 학생 숫자가 줄면 영향이 많겠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지대 정대화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의 생존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존 조건의 차이를 인정한다면은 현재의 평가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방대학 죽이기에 해당하는 그런 평가다. 그 방식은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지방대학의 고사를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정 지원 제한이라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상지대가 선택한 건 지역 특성화 대학,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이제 우리 상지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과 달리 지역대학 아닙니까? 그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해가지고 산학협력, 사회적 경제 또는 지역 교육의 발전 등등 여러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지역과 협의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개의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지대. 입주기업 중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도시락 협동조합은 지역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 만찬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사회 특산품 이런 것들을 이용한 로컬 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식품 영양학과 외에도 다른 상품 디자인 이런 쪽이라던가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역량들이 결합된다면 많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도시락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효과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상지대는 나아가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해 강원도 유일의 사회적 경제 거점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하는 말로 하자면은 글로벌 대학,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대학, 그다음에 원주가 건강도시 아닙니까? 건강도시에 부합하는 이런 건강 관련 학과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설령 좀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능히 좀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가 강릉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380억 원 정도. 강릉 원주대 역시 지역 경제 한 부분을 담당하며 상생하는 대학의 모델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유일한 수산 분야 특성화 학과가 있는 대학이기도 한데요. 돈에서 많이 부족한 R&D 분야 활성화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사회, 학생, 교수가 팀을 이룬 산학협력 모델로 동해안 지역 경제 견인에 뛰어들었습니다. 작년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한 강릉 원주대는 이번 대학 역량평가에서 자율 개선 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주성수 교수팀은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특허 그리고 PCT와 같이 국내의 특허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 창업이라고 하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고 그 교원 창업을 통해서 현재 법인을 세워서 제품 개발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동해안에서 자생하는 토성분으로 신약을 개발해 상품화한 주성수 교수팀. 현재 토성분의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고 또 인삼 성분의 숙취해소제 개발을 마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법인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단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화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영농조합이나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기술 전수가 가능하고요. 그런 기술 전수를 통해서는 그 가게의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맞아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대학이지만 조금이나마 지역에 기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해서 지자체랑 같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로운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소규모 대학이지만 지역에 맞춤형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정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학의 흔한 캐치프레이즈죠. 작지만 강한 대학. 이 작지만 강한 대학들이 진짜 강해지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생존에 대한 고민을 그저 고스란히 대학의 몫으로 남겨놔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대학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할까요?